그래서 어쨌든 뭐 준비를 다 해가지고 제주도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소품이 말도 못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극장을 가봤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세미나 하는 정도고 뭐 연극 정도는 되겠는데 우리처럼 춤과 뭐 율동이 이렇게 들어가는 공연하기에는 조명이 아주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조명을 다 사가지고 1인당 하나씩 다 들게 하고 또 다 개인 짐 들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현지 답사 나갔을 때 집도 다 계약을 하고 그래서 그 숙소도 해서 방 두 개를 얻고 이제 이제 그 약간 연립주택 같은 건데 거기가 무슨 동이었나 나 기억이 안 나네. 이도 이동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 이도 이동. 거기가 신제주야? 뭐 신제주는 아니지 거기가. 거기는 공항. 자주시청 있는 데라 거기는 구제주고 어. 연동 이쪽이 신제주고. 그러네. 그래서 제주 그 시청 쪽이 거기 이제 연립주택 같은 거를 해가지고 두 채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계약을 해놓은 상태라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거기다 숙소에다 풀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제주도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 공연장을 이제 비워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서 저녁에는 이제 거기서 숙소에서 자고 낮에는 이제 가서 공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을 다 하고 이제 소품도 하고 벽도 세우고 이제 우리가 원했던 포스터 뭐 같은 거 가져가서 붙이고 뭐 다 하고 공연 준비가 이제 정상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또 앞에 계셨던 우리 저 감독님께서 또 저랑 너무 가까운 사이니까 저기 인바운드 여행사 영업은 본인이 또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저 친구는 또 나가서 영업도 하고 뭐 영업이라는 게 별거 있어요. 여행사들 만나서 우리 이런 프로그램이 새로 왔으니까 팜플렛 갖다 놓고 여기다 좀 꽂아 놓어도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만약에 패키지로 하면은 객단가를 얼마씩 저기 계산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쇼부하고 근데 왔을 때 나한테 얘기하는 게 별로 희망적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을 잠깐 말씀드리면 어디든 우리도 사실은 손님 입장에서 태국 여행 뭐 단체 여행 가잖아요. 가는데 뭐 말도 안 되게 싸잖아요. 사실은 뭐 항공료 포함하고 뭐 호텔비 포함하고 식대 포함해서 뭐 엄청나게 싸잖아요. 그럼 야 이거 말이 돼 이러고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가면 뭐 합니까 걔네들이 현지에서 물건 사라고 다 데리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 나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때 알게 된 거야. 왜냐하면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만약에 100명의 관광객이 왔어. 그럼 인바운드사에서 받을 거잖아요. 여행사에서. 그거 받으면 이 사람들도 비용 발생해 하잖아요. 왜냐면 그 가이드 비용 나가야 되지. 버스 대절해야지. 기사 또 월급 줘야지. 인건비 줘야지. 또 하다못해 여관이나 무슨 민박 같은 데나 아니면 그런 여인숙 같은 데 여인숙은 없지만 어쨌든 여관 같은 데 들어가려면 또 걔네들 여인숙에 또 계약해서 돈을 줘야지. 뭐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밥 먹여야 되니까 코스 돌면서 뭐 해장국집에서 들려서 이거 뭐 식사하세요. 그러고 뭐 어떤 때가 뭐 뷔페 가서 식사하세요. 물론 거기 뭐 반찬이 좋은 건 아니지. 뭐 어쨌든 그게 다 비용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중국 여행사에서 인바운드 제주도에 있는 현지 로컬 여행사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돈을 안 줘. 돈을 안 줘. 오히려 돈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가이드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받아간대. 자, 100명 풀어줄 테니까 너 얼마 줄래? 뭐 이렇게 하니까 1인당 뭐 이래서 3만 원이면 3만 원. 그리고 거꾸로 받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건을 팔 수밖에 없고 가이드들이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손님을 받는 순간 마이너스예요, 이미. 이제 차는 와 있지. 45인승짜리. 그거 뭐 하루에 최소한 뭐 2, 30만 원 안 주겠어요? 아무리 적어도. 그리고 또 숙박비 나가야 되지. 숙박 업소하고 또 계약을 했으니까. 그것도 밥 먹여야지. 그러니까 그거에서 다 뽑는 거야. 그러니까 막 물건도 팔게 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 여행업계의 비리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패키지를 만약에 손님을 우리 공연에 데리고 오면 그 가격을 우리한테 많이 쳐줄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저는 계약을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 청년 여행사하고 북진 여행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맨날 며칠에 무슨 플라이트 넘버가 몇이고 거기에 뭐 150명이 온다. 근데 걔네들은 다음날 우리 공연 몇 시 거를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그런 스케줄을 보내면 그거에 준비를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매일 공연을 해야 되잖아요.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근데 초창기 때는 그거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 200석도 안 차더라고. 어떤 때는 뭐 80석, 어떤 때는 120석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저거 하는데 200석에서 내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250석까지 된 것 같아. 그 앞에 보조유자도 놓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계산을 해보세요. 중국에서 오는 거는 가격을 내가 제대로 쳤어요. 그 65위안씩 1인당 65위안이면 이거 얼마야? 65위안이면 만 원 조금 넘는 거네. 그 정도 되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그 500원 그거 괜찮은데 저 아저씨가 가가지고 로컬 여행사들한테 거기 또 유명한 여행사들이 많아요. 거기 가서 쇼부를 보면은 합의를 보면 뭐 22위안 뭐 이거 무슨 뭐 짜장면 값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100명 22위안이면 얼마예요? 22위안이면 3천 원이라고 치면 10명이 오면 3만 원이고 100명이 오면 30만 원이야. 맞지? 네. 계산 맞지? 네. 그 100명이면 꽉 차잖아요. 위에가 꽉 차는데 그래봐야 30만 원이야. 그게 무슨 돈이 되느냐고 이게. 그렇다고 비워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데 처음에는 여행사를 갔었어요. 그래서 저 아저씨가 가서 했는데 처음에 딜하는 게 뭐 그러면 3,000원 줄게요. 1인당. 그래서 저 아저씨가 예? 이거 갖고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여행사 사장들이 그러는 거야. 웃으면서 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필요할 때 다시 연락 주시고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애들은 자신 있는 거야. 이 새끼들이 별 수 있냐. 3,000원 아니라 2,000원을 줘도 우리를 결국 찾게 될 거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야. 그 처음에는 안 넣었다니까. 한동안은 열받아가지고 야 뭐 호랑이가 뭐 풀 먹냐? 굶어도 저거지. 야 우리가 가오가 없냐? 뭐 이런 식이었어.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뒷자리가 비면 전체 또 분위기가 또 안 살잖아. 그리고 어차피 공연을 한 번 하는 건데 우리가 코스트는 드는 거잖아요. 똑같이 단가가 극장 임대료부터 대관료부터 다 들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걔네들은 하는 거야. 근데 아까 조금 아까 또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주차하는 또 기사들한테 또 돈 찔러주지. 그리고 가이드한테는 돈 안 줘요. 근데 이제 걔네들 들어오면 또 와서 커피라도 한 잔씩 타주지. 걔네들은 이제 공연 본 거니까 그 공연하는 동안에 가이드들끼리 앉아서 너 얼마 팔았니? 그러고 뭐 대부분 조선족들이에요. 그 통역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 얼마 팔았네? 뭐 이러고 뭐 지들끼리 계산하고. 근데 걔네들 또 비유도 맞춰줘야 되고. 뭐 다른 공연은 어때요? 손님 꽉 차요? 그러면 거기도 꽉 차요. 근데 여기 게 제일 재밌어. 막 그러고. 그 공연도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 공연 얘기는 할 필요는 없어. 팬토마임이나 뭐 판토마임 같은 거는 괜찮아요. 예를 들면 난타라든지 언어가 필요 없는 거는 괜찮은데 알카자 쇼가 나는 제일 답답한 거예요. 그거 아마 이미 철수했을 거예요. 보세요. 중국에서도 오는 팀들이 가족 중심, 가족 단위란 말이에요. 연인으로 오는 것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물론 있긴 있는데 가족 중심, 뭐 엄마랑도 오고 뭐 오래간만에 모처럼 만약에 해외 나가는데 막 다 데리고 오는 거야. 근데 알카자 쇼가 전부 그 동성 연애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성전환 수술하는 친구들 중에서 이쁜 애들 뭐 그런 거잖아요. 우리 태국 가면 사진 찍고 돈 달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 왕관도 쓰고 나와서 막 롱드레스 입고 막 그런 거잖아. 걔네들이 거기 가서 그걸 하는 거야. 그러니 거기는 800석이야. 막 돔 형식으로 돼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봐. 이렇게 깎아 내려다봐. 그럼 밑에 무더가 있고 그 극장이 진짜 마음에 드는 거야. 근데 걔네들이 망하면 좋은데 안 망하는 거지. 근데 거기 장사가 안 돼. 가봤더니 그 800석에 막 50명, 100명 밖에 없는 거야. 야, 저건 내가 다 채울 수 있는데.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가보면 본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하는 거야. 저 남자가 저거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저렇게 비키니 입고 나와서 막 이러고 뭐 하고 뭐 지들끼리 뭐 야한 포즈 취하고 막 무드등 틀어놓고 걔네들도 언어가 안 되니까 태국 사람들이 무슨 언어가 돼요. 안 되니까 그냥 액션으로만 하는 거야. 뭐 섹시한 표정, 뭐 남녀 관계 그런 묘사 같은 거 비슷한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거야. 그다음에 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처럼 나와가지고 뭐 손 들고 뭐 이런데 그게 가족 단위로 와서 보기가 불편하지 컨텐츠가. 그 나는 거기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 거야. 야 저런 컨텐츠를 하면 안 되지. 재밌는 뭐 난타나 이런 거 하면 손님들이 난타는 뭐 미어 터지지 거기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거기도 사정은 똑같아요. 거긴 똑같아. 왜냐면 객단가가 너무 작으니까 미디어 사업이나 공연 사업하는 사람들이 정말 배고프다는 얘기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인간이라는 게 문화가 없고 그런 컨텐츠가 없으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그거 스스로 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거기 제주도는요 중국 사람들, 조선족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경제 이런 거를 다 점령을 했어. 식당도 마찬가지고 저거하고 뭐 한간에 들리는 얘기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건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디 뭐 중턱이나 산중턱이나 어디 뭐 조금 허름한데 이제 모텔 같은 거를 어떤 주인이 짓고 있어요. 아 뭐 중국에 뭐 관광객들 많이 오니까 뭐 생각 없이 짓는 거야. 그러면 이 여행사 사장들이 가가지고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려가지고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집은 30% 달라고. 그럼 내가 손님 미어 터지게 채워주겠다. 얘기를 한대요.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이거 또라이 아니야? 미친 새끼가 말이야. 돈 한 푼도 안 내고 새끼 이게 내가 다 투자해서 하는데 무슨 30%씩 달라고 그래. 또라이야. 그리고 내쫓는 거야. 그리고 막상 모텔이 오픈이 되면 손님이 없는 거야. 그냥 아베크족들이나 뭐 한 객실 한 5개, 10개 채울까? 나머지는 텅텅 비는 거야. 20몇 개가. 그럼 생각이 달라지는 거지. 30%를 주든 저걸 하든 채워야 되겠다. 그냥 똑같은 거예요, 우리랑. 울며 계좌 먹기로 또 여행사에다 전화하는 거예요. 계약하자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관광버스가 계약하면 그 다음 날부터 관광버스가 그냥 주차장에 빵빵 들어오는 거야. 그냥 꽉 차. 그러니 그 사람들은 무슨 영업 능력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여행사 사장들이 투자도 안 하고 아 적어도 나도 저 호텔이 주주야. 이 모텔이 주주야. 다 그런 이유야. 심지어는 반씩 달라고 그러고 50% 달라는 사람도 있다고 내가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걸 투자한 사람들은 속이 뒤집어지겠냐고. 그게 제주도의 현실이에요. 그때는 그랬어.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은 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새로운 토양의 그런 마케팅 시장을 내가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를. 근데 어떻게 해요?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공연은 계속 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재미를 못 봤어요. 그 나중에는 꽉 차기는 하는데, 꽉 찼지, 그지? 꽉 차긴 했는데, 단가가 이게 객단가가 저거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저 아저씨한테도 내가 불만이 있는 게, 영업하러 나간다는 거야. 그 로컬 여행사들 영업해야지. 그 차를 끌고 나가. 차가 또 거기서 중고차를 샀어요. 뭐 10인상짜리 그 봉고차인가 뭐 무슨 뭐 스타렉스인가 그거 사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저기 했는데 왜냐면 애들을 태워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쉬는 날에는 뭐 어디야 뭐 용도암인가 뭐 용도암 맞나? 네. 뭐 그런데도 뭐 같이 뭐 저 아저씨랑 가서 하고 구경도 해주고 뭐 시켜주고 뭐 또 걔네들도 달래줘야지. 제주도라고 와가지고 바다는 보이더만 보니까 그 카로텔에서 보니까 뭐 밑에 바다는 보이더라고 건물 사이로. 근데 이제 거기 놀러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애들도 달래주고 그러느라고 비용도 많이 들었고. 근데 저 아저씨 영업을 저 아저씨한테 맡겼는데 낮에는 이제 우리가 공연이 7시인가 7시 반에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 전에는 낮에는 저 아저씨가 이제 차 가지고 가서 공연을 한다고 저기 뭐야 영업을 한다고 그러고 나가는데 도대체 내가 보기에는 씨발 무슨 영업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저 아저씨가 또 게임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 느낌에는 그늘에 차 세워놓고 게임하고 들어오는 것 같아. 맞아 안 맞아? 했었어 안 했어? 했어요. 아이 구라치지 말고 진짜로. 아유 일반 했죠. 진짜로? 네, 그럼요. 나는 아주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힘들게 제주도 공연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